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돋보기의 임평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미입니다. 평순 씨, 저희가 평소에 녹화가 잘 되거나 주변 반응이 좋으면 네.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요. 우리 방송인들이 참 보람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겠죠. 네. 다른 직업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은 뭐 깨끗한 거리를 보면은 보람찰 것이고 요리하시는 분들은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면 굉장히 노동의 보람을 느끼겠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한 후에 느끼는 그 상쾌함, 만족감은 이루 네.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것이 신성한 노동이 주는 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듭니다. 노동의 선물,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의 노동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경기도 의회의 노동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경기도 의회 김장일 의원 모셨는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1959년 경기도 광주 출생의 김장일 의원. 젊은 시절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로 활약했는데요. 지난 1982년 돌연 한국전력공사에 입사. 전력노조 경기지부 위원장,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의장을 맡고 있는데요. 제10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는 노동이 부끄럽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전념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위원회 소속의 자랑스러운 노동자 출신의 의원 김장일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소개하시는 게 굉장히 씩씩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화면으로 소개시켜드렸는데 젊은 시절에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였어요. 그래서 예. 네. 어떻게 이렇게 활약을 하셨어요, 마라톤 선수로? 마라톤 선수, 중장거리 선수 네네네. 뭐 같이 겸해서 예. 마라톤만 한 게 아니라 그 중장거리도 우리나라 대표 선수 생활을 했고요. 네네네. 그 마라톤도 대표 선수 생활을 좀 대단하십니다. 중장거리면 이제 800m, 1000m 이렇게 800m 공식적인 그 종목은 800m, 1500m, 예. 5000m, 10,000m, 그다음에 그렇죠. 마라톤 이렇게가 그 중장거리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단하십니다. 그 종목입니다. 저는 100m 선수였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장거리 뛰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들 생각하는데 요즘 저도 마라톤 도전하고 있거든요. 네.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셔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네네. 바라겠습니다. 네, 마라톤 하시는 우리 의원님과 한번 네. 깊은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전에는 이제 마라톤 대표 주자였다면 이제는 아마 노동계의 그렇죠. 대표 주자가 아니실까 싶습니다. 이력이 이해와 관련해서 굉장히 상당하세요. 네. 한국전력노조 경기지부의 노동조합 위원장이 네. 9선이고요. 9선이요. 네, 그리고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의장 3선 네. 등 정말 대표라 칭해도 되겠죠? 아니, 의원님 그 9번 9선이라고 하면은 이게 네, 3년씩 해서 예. 27년이죠. 그래서 27년부터 26년까지만 했습니다. 의원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했다기보다는 우리 그 조합원들이 예. 꼭 해달라고 해서 와. 저는 경선 없이 뭐 이 노동조합을 위원장직을 맡아왔다고 네. 해도 뭐 과언은 아닙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물론 예. 수원노총 의장도 경선 없이 지금 계속 삼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에게는 이제 상대가 없다. 상대가 없다는 것보다는 네. 노동조합은 그 상대를 이해하고 또 네. 솔직해야 됩니다. 네, 뭐 네. 자기 무슨 전체적인 뭐 통계라든가 또는 계획이라든가 또 비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뭐 감춰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이 바로 그렇군요. 조합원들한테 밝혀질 텐데 솔직한 게 그 장수하는 비결이고 또 때로는 노동조합은 이겨야 된다고 뭐 남들이 생각을 하는데 예. 노동조합은 지는 게 노동조합입니다. 져서 결국은 그 목적지를 좀 늦게 갈 뿐이지 네. 네. 지면서 그 고지를 달성하면 그게 곧 이기는 길 아니겠습니까? 약간의 역발상이네요. 그렇죠. 네, 네. 역시 그야말로 그 경기도 노동계의 대부다운 그런 표현이셨습니다. 마라톤 정신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듣다 보니 그러네요. 네네. 자, 그래도 누구보다 노동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로서 이번엔 경기도 의회에 또 명함까지 더하셨습니다. 당연히 노동 문제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자세한 수치부터 정확히 알고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좀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노동 환경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도의 노동 환경은 일단 우리나라 인구를 보게 되면 6월 말 현재 통계청 조사에 의해서 보면은 5,310만 명이 저희 그 나라의 인구수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 경기도의 인구가 1,357만 명. 네. 즉 그 우리 그 경기도 인구가 전국 인구의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노동계 인구 또한 25%가 넘게 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노동 정책이 상당히 커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한 실정인데요. 지금 현재 그 우리 그 노동 현장에서 취업 현황을 보면은 네. 700만 4천 명이 그 근로자들입니다. 경기도에서 네. 그 중에서 이제 임금 근로자가 546만 6천 명, 비임금 근로자가 이제 153만 8천 명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 중에 이제 그 임금 근로자 546만 6천 명 중에서 이제 비정규직이 167만 2천 명으로서 30.6%를 차지하고요. 굉장히 높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규직이 69.4%를 차지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규직이 3분의 1이고 비정규직이 3분의 1의 숫자를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도내 사업체 수는 총 사업체 수들이 85만 6,163개로 이렇게 그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업종별 분포를 보이는 업종이 1위가 그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한 20만 2천 개 정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숙박 및 음식업입니다. 그 중에 그것이 이제 14만 5,6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생산 쪽인데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수가 12만 5,980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 인력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네. 경기도에 이제 도의회에 와 보니까 제가 노동자일 시절에도 그랬지만은 경기도의 조직에서 노동을 담당하는 부서가 노동정책과 달랑 한 과에서 이 많은 일들을 예. 담당하는 것이 현실이었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많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국으로 좀 확장시켜야 되겠다. 과에서 국으로. 네네. 예. 과에서 국으로 확장시켜야 됐던 생각을 갖고서 그것이 또 절실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동조합 전 대표로서의 도연을 하기 때문에 예. 물론 이재명 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했던 노동국 신설이지만 본 의원이 이제 도의회 가서 가장 먼저 한 게 우리 경기도에 노동국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예. 것을 강조하고 또 그 5번 발언 및 그 다른 토론회에서도 네네. 이 노동국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어필하셨군요. 예. 예, 강조하면서 그 행정감사를 볼 때도 이 노동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행정감사 시에도 그 노동국 신설을 요청했고 또 이런 그 기회가 되면 노동국의 필요성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년도 7월 1일에 그 드디어 그 전국 광역단체에서 네. 최초로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 노동국이 그 신설이 됐습니다. 최초군요. 네. 네. 아. 그래서 그때 나름대로의 이제 보람도 느꼈고 네. 경기도의 이제 전반적인 그 노동 분야의 일을 노동국에서 네네. 전에 그 과 단위에서 하던 일을 국 단위로 이 확장이 돼서 그 일을 맡으니까 네. 나름대로 이제 자긍심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그 고마운 일이다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입가에 미소가 내가 해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 과에서 국으로 뭐 만들어서 확장된 건 알겠는데 뭐 규모로 따지면 대략 몇 배가 좀 커진 건가요? 그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이 한 과였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 3개 과로 늘었으니까 3개 과? 예, 3배 정도 내지 4배 정도의 인원이 늘어서 그렇군요. 이제 노동을
저 정책적으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 5월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건을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네. 조례가 이제 의결이 됐거든요. 근데 노동인권 보호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리 근로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보면은 이게 상당히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예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일을 진짜 많이 부려먹고서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악덕 업체들의 임금 체불 사례.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작은 일을 트집 잡아서 갑자기 너 내일 나오지 마라 네. 하면서 일을 그만두라면서 부당하고 해고를 하는 사례. 네. 그리고 또 주변이나 또 이 부모님들, 부모 형제들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노동 현장에서의 언어 폭력, 폭언. 심지어는 뭐 성희롱 등 네. 네. 이러한 사각지대에서 근로 청소년들이 좀 보호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경기도 집행부도 책임은 물론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고용하고 계시는 사업주, 고용주들께서도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좀 높여서 네. 청소년들이 미래의 희망과 의욕을 갖고서 일하는 노동 현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우리 어른들이 패스트푸드점이나 뭐 영화관이나 이렇게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은 다 우리 아들 딸들인데 왜 이렇게 또 임금체불하고 폭언하고 가끔 가도 성희롱하는 그런 사건들도 비일비재해요. 근데 네. 이런 조례들이 조금이나마 그런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잘 알아서 해야 되는데 말이죠. 맞아요. 예. 이렇게 조례가 없어도 사실은 네네네. 어른들이 아이들을 끌어줘야 되는데 예. 아이들에게는 어찌 보면 첫 사회생활일 텐데 정말 좋은 기억들, 정당한 상황들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노동계약체가 비단 청소년뿐만은 아닙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단골 주제지만은 비정규직 문제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문제가 심각하죠. 당장 경기도 산하 단체만 봐도요, 비정규직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부터 손을 볼 예정이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경기도의 산하 기관의 비정규직 문제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고용의 안정성은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해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 반복 강조를 해도 아깝지 않은 게 이제 고용 안정인데요. 네. 고용 안정이 곧 복지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복지인 것 같아요. 네, 최고의 복지가 고용 안정일 겁니다. 네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는 취업하기도 쉽지가 않지만 비정규직으로 서름을 받으면서 몸살 앓고 있는 냉혹한 현실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서두에 통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 임금 근로자의 한 67%가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 33%. 33%. 즉 3명 중에 예, 1명은 비정규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정말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 경기우선 도청 내부를 이렇게 보게 되면 경기도청 산하기관에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도청 직원들하고 우리 도청의 이 산하기관의 직원들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비정규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경기도청의 경우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대상은 기간제 직원이 310명, 네. 그리고 파견 용역 직원들이 267명이었으나 네. 우리 도는 577명 모두를 현재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 소문 들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그러나 조금 이제 산하기관의 경우는 네. 공기업과 출자기관에 이제 또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파악해 보니까 1,575명이 비정규직에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될 대상들이었습니다. 대상들이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73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고, 이미요? 네. 현재 840명 정도가 아직까지도 이제 비정규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금년 말까지는
전원 이해 정규직을 만들겠다는 그런 그 말씀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예. 물론 이번에 이제 11월이면 행정감사도 있습니다만 그때도 물론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금년에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적을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때 또 확인을 해서 네네. 만약 안 이루어졌으면 꼭 그 정규직이 되는 것을 제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뭐 지인들이 경기도 쪽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됐다고 소식을 많이 접하니까 그렇습니까? 반갑더라고요. 네, 예. 자, 다음 뭐 질문도 좀 이어가보죠. 네, 이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네. 현실적으로 조금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심하죠. 그렇죠. 근데 이 대안으로 이제 노조 가입률을 높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노조에 가입을 하면 더욱 인권이 상장이 될까요? 아무래도 노사 간의 단체 협상 체결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노동의 권리 또 그리고 이제 그 복지 이런 것이 향상이 될 텐데요. 네. 지금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보면은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이 나잖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또 그리고 원청과 하청 또 재하청까지의 임금 격차 이것이 우리나라의 그 양극화를 불러일으킨 주요 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 예. 또 그리고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원청과 하청과 재하청의 임금 격차. 네. 이것이 이 일을 거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보면은 어느 자동차 회사의 그 예를 든다면은 정규직이 그 오른쪽 앞바퀴를 조립을 하고 네. 네. 비정규직이 왼쪽 앞바퀴를 조립을 할 때 예. 기능과 성능은 가지고 이 운전을 하거나 뭐 이 기능과 성능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분들이 받는 처우, 네. 임금, 네. 복지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동일 노동을 하면서 동일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예. 동일 노동 일을 하면서 동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양극하고 그 양극화의 그 간극을 더욱 심화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률은 노동자의 10% 내외입니다. 그래서 이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데요. 네.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은 노사가 단체 협약을 맡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이곳에서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임금교섭, 뭐 산업재해, 근로복지, 노동인권 등 노동자가 개인적으로는 이루기 힘든 그런 노동자의 권리를 단체 협상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개개인을 위해서라도 또 다른 이런 직장들을 위해서라도 단체 네. 조직을 위해서라도 조직 가입률을 그냥 노조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라도 이제 좀 높여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또 노조의 존재 이유기도 하죠. 네. 한 명이 어떻게 또 기업과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또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의견이셨어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임금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또 말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 아직도 많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내년도 최저임금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마 노동자 입장에서는 1만 원 시대를 좀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신가요? 네. 최저임금법 제도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할 목적으로 정해진 법이거든요. 예. 네. 최저임금이 근데 최근 그래도 이제 2년간은 상승세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과
기업인들께서 좀 그 반발이 있으신데 내년도에 그 최저임금은 금년도 대비 2.9%밖에 상승을 못하는 시급 그 8,350원에서 240원이 오른 8,59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네네. 글쎄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까지는 애석하게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예. 차근차근 잘 그렇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또 그렇게 굵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셔가지고 지난 5월에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정부로부터 산업 포장을 또 수상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상 드리는 거는 더 열심히 일하는 책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막 큰 데이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면서 아직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해왔습니다. 경기도 의회에 들어와서도 저희 역할은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국의 체계적인 노동 정책과 일 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취약 노동계층이 위험한 노동에 내몰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기도 의회가 어렵고 힘든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그 노동이 존중받는 시대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또 경기도의회에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10대 경기도의회 김정일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총 12년 동안 노동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은 채 5시간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적죠. 정말 부족하네요. 네, 이렇게 노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자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던가 네. 노동자 정책 정립에 힘을 실을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네요.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네요. 네. 너무 부족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자연스럽게 노동인권이 좀 무시되고 노동자에 대한 인식의 폄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김정일 의원님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노동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의정도포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